물가 8개월 만에 내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물가는 내렸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요, 생산 물가가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 생산 원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안 내려갔다는 얘기야. 지금 봐봐. 유가 하락에 생산자 물가가 내렸다는 얘기야. 이건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란 얘기야. 생산 비용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 잠깐만, 광고가 의도치 않았어요. 예, 뉴스 토마토, 깜짝이야. 예, 네, 이 말이 뭐냐 하면 유가와 환율이 하락해서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산 원가는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소비자 물가는 안 내려가냐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누군가 삥땅 치고 있다는 얘기야. 생산 단가가 내려갔는데 그 생산 단가가 내려간 만큼 물가를 내려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그 유가도 주유소 물가도 안 내려주고 있다는 얘기야. 쉿! 아무 말 하지 마. 방송 사고였어요. 예.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을 뻥 까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주식 팔아먹는 것들이야. 지금 뉴스토마토나 이 연합뉴스나 이게 채권 이런 데잖아. 금융 투자 분야에서만 지네들끼리 공유하는 정보야.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물가는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생산 물가가 떨어졌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소비자 물가는 안 떨어진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게 하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국민들 모르게 하려고. 예, 생산자 물가 8개월 만에 내려. 유가 환율 하락의 영향. 근데 저 말을 보면 물가가 내려가고 있구나. 경제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 위기감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소비자 물가는 안 떨어졌다는 얘기야. 본질은 이것들이 소비자 물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는 사람은 물가가 내렸구나 라고 이제 경제가 살겠구나 기대감을 주는 거고, 일반 소비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않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볼 때 선거용 뉴스야. 선거를 대비해서 이 대선 때 자기네들이 지금 집권 세력이 자기네들이 정치를 잘한 것처럼 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뉴스들도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개미들이 주식을 하면서 경제 뉴스를 보잖아. 근데 경제 뉴스에 이미 어떤 주식이 나오면 그건 이미 지네들이 다 단물 다 빨아먹고 여러분한테 던지게 하는 거야. 경제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사면 안 돼. 그러면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할까요? 그러다 사기당하는 거야. 이게 고급 정보다, 자기네들 내부 정보다 이러면서 사기를 쳐요. 한마디로 개미들은 돈 벌 수가 없어. 그 돈은 누가 버느냐?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진경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 주식으로 막 공짜로 받은 주식이 126억대 갖고 팔아먹고 그런 애들이 돈 버는 거야.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없어, 개미들은. 그리고 이 개미들을 계속 속이는 거야. 그래서 경제 뉴스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식 막 사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진짜 우리 개미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갑자기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주식, 그걸 사봐. 그러면 왜 탄탄한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이야. 그런데 악재가 터져서 단기 금액이 떨어질 때 그때 사야 돼. 솔직히 그 악재 뉴스들이요, 그렇다고 내가 사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이게 그 악재 뉴스들이 언제 나오느냐, 지네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악재를 터뜨려. 그래가지고 악재가 터지면 제일 이제 믿을 거 없는 개미들이 제일 먼저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딱 사는 거야, 지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호황이라 뭔가 좋은 건수의 뉴스를 내. 그래서 또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개미들이 왜 망하냐 하면 악재가 터지면 주식을 던져. 근데 그 악재가 터져서 원래 우량 기업의 주식값이 폭락하잖아. 그때가 사야 될 때야. 근데 우리나라 이 개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거 사고 내려갈 때 팔아. 그래서 늘 손해를 봐. 떨어지는 걸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 불안감을 계속 주는 거야. 끊임없이 찌라시를 돌려갖고 불안감을 주면서 마치 많이 되게 말을 어렵게 되게 전문가적인 막 그 해설을 해.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걸 사게 하고 내려갈 때 팔게 해. 속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개미 주식으로 남들 따라가면 안 돼. 반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더 오르면 팔아야지. 그게 문제야. 최고가 치면 팔겠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이 최고가라고 생각한 게 3만 원이다. 그러면 2만 5천 원일 때 팔어.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봐. 내가 사실 주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맘 먹고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 여기가 올라가겠구나. 이게 딱 지형을 보면 여기는 길이 없어. 그럼 여기 길이 곧 생기겠구나. 여기다 이게 지금 아주 열악할 때 사놓으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야. 미래를 내다보면 돈이 벌리는 거지. 근데 내가 안 하잖아. 왜? 그건 다 투기니까. 그거 다 투기야.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요. 주식 투기도 안 해요. 그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먹어가지고 차익 챙기는 거, 그거는 사실 돈 놓고 돈 먹기야.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걸로 돈을 벌 수 없어. 결국 가난한 애들한테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부자들이 돈 버는데 이용해 먹는 것 뿐이에요. 예.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주식이 2008년도에 문용식 사장 잡혀갔을 때 3,300원 됐을 때 아프리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지금 나라면 주식 산다. 그 얘기를 했어. 왜? 이게 내가 민주주의 2.0이라는 걸, 인터넷 2.0, UCC 2.0 세대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게 아프리카가 딱 그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2008년에 이 생방송 시스템 아프리카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처음으로 상장되고 이게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문용식 선배가 잡혀가니까 3,3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 내가 그랬어. 아프리카는 앞으로 성장할 거다. 이거는 2.0이라는 이 사이버의 요구에 따라서 나온 거고, 이게 UCC하고도 또 다른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나라면 주식 떨어졌을 때 살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신기하게 아프리카 주식이 더 안 떨어졌어. 그리고 그게 그 두세 달 뒤에 15,000원 됐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요, 모르는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투기예요. 예. 그런 거 다 투기야.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나 같으면 갖고 있을 거야. 이게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던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뭐 아프리카 말고 딴 얘기 할게 그럼. 아프리카는 혹시 네가 주식을 갖고 있냐? 저 주식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 대주주라고. 주식 한 장도 없어요. 예. 나한테 스톡 옵션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주식에 투자할 1,000만 원이 없어서 주식이 난 한 장도 없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오래됐냐를 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이게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인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되, 또 주식 투자는 빚어서서 하면 안 돼. 예. 주식 투자를 빚어서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돈 있죠. 내가 만약에 꽁돈이 50만 원 생겼어. 그런 돈. 괜히 뭐 옷이나 한 벌 살까? 그 돈을 차라리 주식을 투자해 놨다. 싼 주식에다가
아, 이거 좀 저평가된 것 같아. 뭐 또는 악재가 터져서 가격이 폭락했어. 그런 데에다가 이제 그냥 사놓는 거지.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럼 그건 반드시 올라가. 악재라는 건 기본이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도 있지. 조선업은 불패다. 조선업 불패 아니야. 내가 볼 때 조선업 불패 아니야.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그렇게 흥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 이게 막 화물선들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지금은 그 화물선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현지 생산 방식이 늘어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형 화물선에 대한 요구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하나가 기름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뭘 많이 만들어? 태양광 얘기 많이 하잖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나 이런 대한전기 체제를 많이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앞으로 조선업은 1000년 간다 만년 간다고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예.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제조업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좋은 주식은 아니야. 왜냐? 이게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을 팔아서 특히 소비재를 파는 소비재를 제조하는 회사들 이게 소비재가요 계속 잘 될 수가 없어. 왜? 인구가 계속 떨어질 거거든. 30년 지나면 인구 절벽이 와. 그러니까는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막 관련주만 봐. 관련 주식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갈 건가. 한 2, 30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2, 30년 안에 이 어떤 발전을 갈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주식을 해야 돼. 바이오주 이런 거 사기가 되게 많아요. 예. 바이오주 이런 거 사기가 되게 많아.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게 우주항공산업이나 바이오주가 이게 사기가 많아. 그거는 왜냐? 지금 당장 여러분 우주에 왔다 갔다 해요? 안 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거는 부작용이 입증되는데 몇 년 걸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바이오주라든가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뭐 최첨단 산업이라는 거 그거 전부 다 이미 그 최첨단 산업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투자해? 뉴스 보고 투자하지. 뉴스에 나오면 이미 끝난 거야. 뉴스에 나오면 이미 끝난 거라니까. 그거 이미 걔네들이 주식 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뉴스 팔아가지고 주식 떠는 거야. 지난주에 겪었잖아. 방산주가 뜬다. 개소리였잖아 그거. 지난주에 방산주가 뜬다고. 그때 지난주 9일 10일이야. 이때 막 칼빈스노가 온다 막 한반도 위기 그래서 방위산업 주식이 뜬다고 막 지랄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거 주식 하는 애들이 퍼뜨린 헛소문이었잖아. 칼빈스노는 오지도 않았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면 왜 지난주에 방산주 개뻥을 팔았냐? 내가 그랬잖아. 정권이 바뀌면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요. 예. 정권 바뀌면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 그러면 방산 주식 지네들이 사놓은 거 그거 똥값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떠느라고 그런 괴소문을 내는 거라고 나는 봐. 예. 지금 4대강 관련주, 자원외교 관련주, 방산비리 관련주엔 절대 투자하지 마. 나라면 절대 안 해. 왜? 그거 지금 뭔가 막 소문을 내도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왜? 이게 정치적으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수사를 요구해야 될 사안이야. 그러면 그 주식들은 관련 주식들은 다 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 눈앞에 이익으로 막 투자했다가 그거 지금 걔네들이 지네가 갖고 있는 주식 터는 거야. 떠리로 넘기는 거야. 어때? 내가 주식에 대해서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니까 니네가 날 되게 무시하는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와. 지금 방산주 오르고 있지? 그거 왜 오르는지 알아? 오를 때 사잖아, 우리 개미들이. 오를 때 사기 때문에 올리는 거야, 지금.
이게 좀 돈 좀 된다. 그게 개뻥이야, 그거.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 열심히 보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내 방송을 듣고 자기 손해를 면했다 이런 사람들 여러 명 있었어. 이게요, 주식이라는 건 그 사업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야. 관련 산업의 방향, 그 다음에 문화적인 흐름,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역관계, 요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앞으로 유망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막 파는 사람들은 그래프만 봐.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을 지금 사야 돼. 아니면 더 올라. 사 말어. 오르네. 지금 사야 돼. 여러분이 사면 떨어져. 오르네. 그거 사면 틀림없이 망해.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탄탄하고 기업가 정신이 똑바른데 이 기업이 갑자기 악재가 터져갖고 주식이 떨어졌다. 그럴 때 사는 주식이 진짜 주식이야. 주식값이 막 폭락하는 그런 걸 사야 돼. 버리는 마음으로. 그게 나중에 그 효도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그래. 항상 보면 막 사야 돼. 살까 말까 그러면 올라. 여러분이 살까 말까 할 때 오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사면 반드시 떨어져. 그지? 그게 그런 거야. 왜? 일부러 올리는 거야. 쓰레기 될 걸. 쓰레기가 되려는 그 깡통 주식을 일부러 올린다니까? 그래프만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예. 그래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그 주식 투자를 하면 나는 돈 벌기 어렵다고 봐. 왜냐하면 실제로 주식은요, 누가 돈 버는 줄 알아요? 외국계 투자자들. 외국계 거대 자본하고 그 다음에 국내 대자본만 돈 버는 거야. 국내의 권력을 휘두르는 놈들, 그 다음에 외국계 대자본, 걔네들이 다 먹튀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이 다 판 깔아놓고 물건 세팅해 놓고 뉴스나 찌라시로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 개인은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 돈 벌게 돼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기관에 투자하면요, 못 벌죠. 왜? 그 여러분의 기관 투자 금액은 전부 다 이 펀딩 수수료로 나가잖아요. 예. 수수료로 나가고 돈은 딴 놈들이 먹고 여러분의 소액 투자로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라는 그 신화, 그게 개사기야. 그 다음에 지금 대선 때 누구 관련주 이상하게 능력 없는데 막 파는 사람 있어. 그거 그쪽 주식사 한 사람들이야. 관련 주식사 놓고 그렇게 지랄들 하는 거야. 그니까 그 대선 때 주식 절대 투자하지 마. 예. 대선 때 주식 투자하지 마요. 그거 진짜 등신이야. 그거 테마주라는 거,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이 사면 똥값 됩니다. 실제로요, 무슨 누구 테마주다. 그래갖고 막 팔아먹어. 알고 보니까 무관해. 아무 관계 없는 주식이야. 테마주라는 거,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문재인 관련주 1시간 내 완판. 그게 문재인 관련주가 아니지. 그거 펀드잖아. 돈 빌리는 거. 님 블랙. 예. 예. 그 펀드 맞죠? 나 진짜. 펀드니까 주식인 줄 알았구나. 그거는 선거 자금 빌리는 거야. 선거 자금 빌려서 이자 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라고 붙인 거지. 그게 진짜 주식이 아니야. 후보자의 실명 언급해서 블랙이에요? 예. 예. 이게 펀드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쓴 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 그 경기도지사인가 나왔잖아. 근데 자기가 그 60억을
그 세금, 아니, 뭐지, 그 선거 비용이 한 60억 정도 드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60억을 빌려주면 자기가 이자를 쳐서 갚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선관위에서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거든. 보전받아서 갚겠다는 거야. 그래서 펀드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유시민이었어. 그래서 그 뒤로 박원순 시장도 펀드로 선거 비용을 마련하고 지금 문재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선거 자금이 일단은 다 지급을 해야 돼. 그 길거리에 서서 그 옷 입고 어깨대 두르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선거운동 비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신고했어. 선거운동원을 모집한대요. 일당을 7만 원을 준대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 공식적인 거예요. 예. 공식적인 거예요. 그 길에 그 어깨띠 두르고 그 옷 입고 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원들 그 사람들 일당 7만 원씩 받고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돈 받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딱 어느 한 지역당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어. 인구 대비해서. 그 이상 뽑으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령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다 돈 주는 줄 알아. 여러분, 선거운동하면 다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후보가 15% 이상 돈을 지지율을 못 받잖아. 그러면 그 보전을 못 받아. 그럼 보전을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돈 안 줘요. 원래는 줘야 돼. 원래는 줘야 되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이 보전 못 받을 거니까 그 뻥카 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 예, 실제로 자기가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자기가 지지율이 얼마라고 뻥을 쳐가지고 그리고 가령 이제 좀 잘 나가는 후보들은 그 선거인 운동원이 일찍 뽑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군소 후보한테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기도 돈 버는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그거. 예. 이게 후보가 그 15% 이상 못 받으면 선거운동 보전을 못 받아. 그러면 얘가 자기가 줄 돈이 없잖아. 그럼 튀는 거야. 해외로 도피하고 막 그래. 우리 동네도 그랬어.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그 선거운동원들 쓰고 선거운동원 돈 안 주고 튀었어.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막 되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막 선거운동 아무한테나 막 돈 다 주는 줄 아는데 선관위에서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선관위가 선거운동비 주는 거 아니에요. 후보들이 먼저 주는 거야. 후보들이 먼저 주고 그 돈을 줬다라는 것을 선관위에다 신고하면 국민 세금으로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한테 운동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방제가 특정 후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특정 후보 누구? 누가 저 제목하고 관계되어 있어? 예. 특정 후보 언급하면 블랙인 거 알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거운동을 진짜로 주부들 중에요. 자기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서 그 돈 받을 거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 아니야. 선관위가 주는 건 뭐 주느냐 하면 투표 참관인 있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은 선관위가 줘.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은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사람한테 선관위가 직접 주는 돈은 그거 딱 2개야. 예. 개표 참관인하고 투표 참관인은 선관위에서 주지만 선거운동원은 후보가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서 이거 다 선관위에서 돈 주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이놈들은 왜 나온 거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름을 내는 거야. 여기서 선거운동을 해갖고 이제 후보로 이름을 내.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원을 써. 그래놓고 자기 이름을 알린 다음에 돈 안 주고 잠수를 타. 근데 이 돈 못 받은 사람들은 10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 다른 당으로 나와. 그렇게 하는 놈들 진짜 있었어요. 지방에 가면 그런 놈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비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원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거야.
확실히 15% 이상 돈을 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 밑에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못 받아요. 예. 예. 먹튀하는 후보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해. 자, 아까 누가 제목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검색어에, 오늘은 이제 검색어 두 가지, 본론. 예. 검색어에 오늘 돼지 발정제가 떴어요. 예. 돼지 흥분제. 예. 돼지들을 교배시킬 때 쓰는 돼지 발정제가 떴어. 그게 모 후보가 자기의 자서전에 12년 전인가 낸 자서전에 돼지 발정제를 이용해서 친구의 강간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 얘기를 썼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젊은 초임 검사 시절에 룸사롱에서 여자들 사이에서 앉은 사진 때문에 정보원을 내사한 걸 덮어줬다. 그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신나서 그 뉴스를 퍼돌리신 분이 있다면 반성하세요. 여러분 낚인 거예요. 자, 일단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12년 전에 낸 자서전이야. 그 다음에 신동아랑 했던 아주 몇 년 전, 2012년인가의 인터뷰 내용이야.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스스로 인정한, 몇 년 전에 인정한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정보를 접한 적이 없어. 왜? 그들이 철저히 숨겨왔던 거야. 그 후보와 연관된 세력이 철저히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보도가 나왔어. 왜? 그들이 밀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이 밀고 있는 후보는 급락하고 이 관련 후보가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터진 거야.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난 이거 내가 볼 때는, 내가 여러분, 3당 합당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그 3당 합당 얘기했잖아. 1990년 5월 9일 3당 합당 얘기했지. 대통령병에 걸린 한 사람이 구세력 두 당과 연대해서 3당 합당을 했다. 90년 5월 9일에 있었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후보들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니까 언론에서 치명적인 얘기를 깐 거 아닐까. 맨 처음부터 이들의 계획은 명바타와 제3지대였어. 제3정당을 만들어서 명바타를 세우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명바타가 누군지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몰라요. 예. 명바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좌우지간 그 명바타를 제3정당을 띄워서 팔아먹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처음에 지지율을 갖고 여론 조작을 했어. 누구누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누구누구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갔다. 비슷해졌다. 넘어졌다. 이러면서 팔아먹었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안 먹혔던 모양이야. 이번에는 안 먹혔던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해묵은 이게 12년 전 자서전에, 그리고 이 신동아에다가 2000 몇 년에 한 인터뷰가 이제서 터졌다? 그동안 침묵하다가 경남도지사로 출마했을 때는 아무도 보도 안 했던 내용을 이제사? 나는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지. 응. 저는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후보에.
왜 안 믿지? 내가 지지했던 후보는 대선 출마를 안 했어. 내가 지지했던 후보는 오바마야. 한국 대선에 출마를 안 했어. 난 누가 되든 깔 거야. 나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비판했다니까. 그거 몰라? 그래서 내가 노무현 때 별풍선을 그 1년 동안 500개를 못 모았어. 그래도 나는 노무현을 깠어. 왜? 언론의 의무니까.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노무현을 깠던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깠지. 그랬더니만 수입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똑같이 깔 거야. 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수입은 줄겠지.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까는 방송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탕 공부 중이야. 사탕 강사 하려고. 요즘에 이 사탕 강사가 굉장히 그 수요가 딸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까긴 까야 되겠고, 까면은 이제 돈은 못 벌겠고, 이게 뭐, 사실은, 이거 이 돼지발정제가 되면, 나의 소득은 안 줄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 사탕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탕 강사를 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부업을 준비 중이죠. 어쨌거나 나는, 누가 정권을 잡든, 지금 후보 5명 중에 누가 정권을 잡든 나는 비판할 거예요. 비판할 거 엄청 많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A 후보는 그 그룹,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깔 게 얼마나 많겠어. B 후보는 그 뭐 합당 얘기 이걸로 까면 얼마나 많겠어. 나머지는 과거 정권과의 연결을 가지고 깔 게 얼마나 많겠어. 또 누구는 왜 맨날 중요할 때 망치냐 이걸 갖고 까겠지. 나는 이미 깔 대본까지 다 준비한 사람이야. 모든 언론은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치적인 비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모든 권력은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언론은 반드시 까야 돼. 지금보다 잘해도 까야 돼. 난 옛날에 노무현 때도요, 노무현 비판했어요. 사탄 강사? 사탐! 이리와, 사탄 강사 너 나가. 사탄 강사 나가. 예. 그래야, 노무현은 내가 노무현을 비판해도 잡아간다든가 그런 얘기 없었어. 노무현은 차라리 그 비판을 활용하려고 했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한미 FTA 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어. 그걸 비판한 게 김근태야. 그런데 김근태가 노무현의 한미 FTA를 비판할 때 노무현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고맙다고 그랬어. 고생이 많다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그러면 협상팀이 힘을 받는다. 이렇게 국내의 중요한 인물이 금식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게 협상팀에게는 협상에 좋은 요소가 된다. 힘들더라도 좀 참아달라. 응원 전화했었어. 그런데 노무현 지지자들이 나한테 쌍욕을 했지. 예. 나는 각오하고 있어. 실제로 나는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비판한다면 나는 고맙게 여길 거라고 봐. 그러나 그 지지자들이 뭐 달려와갖고 지랄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부업을 준비했어. 싹 다 고소하고 뭐라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나는 그 딱 비판을 하고 그럼 그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막 나한테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럼 싹 다 고소를 하고 그 고소해가지고 그 민사소송까지 가면 내가 이제 1인당 한 5만원 정도 떨어져. 그럼 이제 그 한 5만원씩 해갖고 100명이면 500만원 아니야. 기대하고 있어요. 예. 이 고테크라고 그러더라. 뭐 고테크? 고소하는 재테크? 소송 재테크?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사탐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소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누가 됐든 누가 당선됐든 아마 내가 무서워서 정치하고 싶지 않을 거야. 예. 그게 내 꿈이야. 내 꿈이 뭐냐면 어느 정치인이든 제일 무서웠던 언더그라운드 언론인이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가 두려워했던 언더그라운드 언론인이었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 망치부인으로 살다 죽는 게 내 목표죠. 원래는 내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 이게 잊혀지고 싶다, 버려지고 싶다라고 정한 거야. 근데 내가 잡혀갔어. 공문서에 이름이 남았어. 그러면 잊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 나는 죽을 때까지 망치부인으로 살 거야. 이거 나는 이 망치부인의 경력을 가지고 무슨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같은 데 나가서 진행자가 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 왜? 내가 그런 지상파나 이런 데로 만약에 뭐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방송사에서 나한테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갔다. 그러면 뭐가 돌겠어? 이빨 뽑아 짤짤을 하고 손가락을 문질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진을 묻고 그게 떠버리면 막말 연예인 막 이러면서 또 뉴스에서 치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절대 무슨 언론사로 나가거나 방송사로 나가거나 또는 정치인으로 출마할 마음도 없어. 왜? 내가 출마해봐봐. 이빨을 뽑아 짤짤을 하고 그게 또 뜰 텐데 상대당에서 그것만 계속 뜰 거 아니야. 나는 출마 안 해. 예. 그래서 나는 영원히 망치부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가장 무서워했던 언론인이라고 날 기억하게 하고 싶어. 나의 유일한 라이벌이 손석희 사장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가장 무서웠던 언론인이 내가 되고 싶은데 손석희 사장 때문에 손석희 사장 때문에 그 언론인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언론인 앞에 하나 붙이는 거야. 모든 정치인이 두려워했던 언더그라운드 언론인. 그러면 내가 짱 아니겠어? 현재까지는? 예. 그게 나의 목적이야. 예, 업그라운드에서는 뭐 석희 오빠가 먹고 언더그라운드에선 내가 먹고. 그래서 이 석희 오빠는 언더그라운드로 내려오면 안 돼. 석희 오빠는 계속 거기 있어야 돼. 절대로 언더그라운드로 내려오면 안 돼. 내가 짱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피나는 혈투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 석희 오빠를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검색어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나는 이 돼지 발정제나, 무슨 과거 룸살롱 사진이나 이런 게 나는 이거 언론에서 일부러 흘린 거라고 봐.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언론에서 지지하는 특정 후보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 찾아봐. 언론에서 이제까지 막 업시켰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모든 조사에서 일제히. 그러자 갑자기 이 돼지발정제 기사가 나왔어. 의도적이잖아. 나는 의도적이라고 봐. 이건 지금 언론이 지네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지금 그 지지율이 빠져서 이 후보를 공격하는 거 아닐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절대 후보 얘기하면 안 돼. 후보 언급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검색어 이야기로 갈게요. 예. 두 번째 검색어 이야기는 뭐냐? 아침에 역시 내가 본 기사는 싹 사라졌어. 관련도 순에서 덮어버렸나? 그럼 이렇게 찾아야지 뭐. 야, 잠깐만요. 이렇게는 못 찾겠네. 이게 엄청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뭐가 필요하냐?
자,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이 중앙일보 기사예요. 예.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예. 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당시 청와대 문서 마크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 있었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싱가포르에 있는 안보실장 백종식 안보실장한테 그날 11월 21일 이 현지 시간일 거예요. 저녁 6시 반에 전화로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보고,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기껏으로 갑시다. 물어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 물까지 봤으니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 그런 내용이 아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이 반응이 맞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이걸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내한테다 이걸 주는 겁니다. 이걸 보라고. 대통령이 이게 그래서 제가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내 눈을 이런 것까지 받아다니나 하면서 내가 눈을 의심해서 이게 진짜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캐순마크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갑시다. 응? 기권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찬성하고 송장관 사표 내고 사표 받을 걸 그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책의 원전성도 보존해야 되지만 그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이 책이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그런데 그 두 개를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책이 방향이 나올 걸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렇게 했으면은 해결 본인도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저는 내 책을 기록으로서 온전하게 썼다는 게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북한한테 내통했다, 결재를 받았다, 이건 좀 정치적으로 과장된 표현이고 그걸 하는 공격을 했는데 남북관계 잘 되고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라고 그 무슨 내통했다, 결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이렇게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게 맞을 텐데 그 공격을 전부 제 책에다 쏟아가지고 제가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이거 어떻게 자, 지금 문재인이 이처럼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부인. 자, 여러분은 후보 이름 쓰시면 블랙입니다. 예. 여러분 후보 이름 쓰시면 블랙이에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판하신 블랙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쭉 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근데 이 뉴스를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 인터뷰를 깠기 때문에 다른 게 전부 다 이걸 받은 거야. 맞죠? 지금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야.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신문들이 다 받았어요. 일단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렇다라면, 그래놓고 지금, 언론에서 막 공개되고 있는 건 쪽지가 발견됐다. 그죠? 자필 메모, 쪽지 발견, 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특정 후보가 개입되어 있다. 이러면서 그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증거 화면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 특정 후보의 메모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이게 그 특정 후보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증거 쪽지인지, 예. 그 다음에 이 특정 후보의 쪽지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당시 청와대 문서 마크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 있었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싱가포르에 있는 안보실장 백종식 안보실장한테 그날 11월 21일 이 현지 시간일 거예요. 저녁 6시 반에 전화로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보고,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기껏으로 갑시다. 물을 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 물까지 봤으니 문 실장이 물을 가자고 해서 그런 내용이 아까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이 반응이 맞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이걸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내한테다 이걸 주는 겁니다. 이걸 보라고.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내 눈을. 이 친구들 이런 것까지 받아다니나 하면서 내가 눈을 의심해서 이게 진짜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캐순마크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갑시다. 기권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찬성하고 송장관 사표 내고 사표 받을 걸 그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책의 원전성도 보존해야 되지만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이 책이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록. 그런데 그 두 개를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책이 방향이 나올 걸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렇게 했으면은 네. 해결 본인도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저는 내 책을 기록으로서 온전하게 썼다는 게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북한한테 내통했다, 결재를 받았다, 이건 좀 정치적으로 과장된 표현이고 그걸 하는 공격을 했는데 남북관계 잘 되고 있을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라고 그 무슨 내통했다, 결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이렇게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게 맞을 텐데 그 공격을 전부 제 책에다 쏟아가지고 제가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이거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논점이 있어요. 예. 이 인터뷰에서의 논점이 뭔지를 일단 기사를 읽어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UN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20일 입을 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UN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찬성과 기권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 상황이었다. 송 전 장관은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결의안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며 북한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이를 부인하자 이번에 송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든 메모라며 반박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자, 일단 제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지금 이 논점이 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이 노무현한테 북한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쪽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아까 청와대 문건은 북한의 입장문이야. 북한의 입장문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라리 반대를 하고 이 송민수를 자를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맞습니까? 예. 반대를 하고 송민수를 자를 걸 그랬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팩트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시한 증거는 두 개야. 저 북한에서 가져온 입장문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둘이 얘기한 내용. 맞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거 아니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맞지? 북한의 그 쪽지를 저 설명하잖아. 이게 그거예요. 북한의 입장을 보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북한의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권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가고 그 송 장관을 자를 거를 얼핏 생각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자, 일단 그 문건 얘기 나중에 하라고.
일단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딴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확실해요?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 그 다음, 자, 그렇다라면 첫 번째, 문재인이 노무현더러 북한한테 입장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증거가 저 인터뷰에 제시됐느냐? 문재인이 노무현더러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라 라고 요구했다는 그 주장에 증거가 있어요? 안 나와요. 말 한마디가 나와. 문 실장 말을 듣고 물어봤다 라는 자기의 말만 나오지, 문재인이 당시에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증거는 제시된 게 없어. 지금 나온 증거는 두 개야.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얘기하면서 필기한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의 입장문. 맞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많은 언론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언론은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문재인 거짓말. 이게 지금 핵심이야. 그죠? 송민순 검색하면 문재인 거짓말 이게 아이고 또 지금 보니까 또 안 나와. 관련도 순으로 뜨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 최신순. 이거 보면 지금 문재인 또 거짓말. 이거 MBN 송민순 메모 논란, 안철수 측 문재인 또 거짓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데 지금 키워드가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은 후보 이름 쓰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언론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 송민순의 그 저기를 보고 요렇게 지금 뭐 문재인이 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MBN 보도에 따르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팩트를 확인해야 돼. 어떤 팩트를 확인해야 되냐면, 문재인이 노무현에게 북한의 뜻을 물어보라고 지시했다는, 그건 밝혀졌나요? 내가 몰라서 그래. 지금 송민순의 주장이 문재인이 노무현한테 그렇게 요구했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이 중앙일보 기사를 더 한번 읽어봅시다. 중앙일보 기사를, 자, 일단 내가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서 읽은 거는요, 묻지 말아야 했다.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했다라는 이 쪽지야. 이게 지금 이제 자기가 적은 메모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묻지 말았어야 했다.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라고 지금 적어 놓은 쪽지를 본인이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노무현에게 요구했다는 증거가 이 메모 말고 또 있을까? 또 있을까?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 아니었나? 그 당시에 이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법에 대한 투표에, 북한 인권법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때 회의한 게 누구였어요? 그 언론에 뭐라고 나와? 내가 또 아까 뉴스를 또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때 참여한 사람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재정, 그죠?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어. 그리고 김만봉 국정원장, 그죠? 그리고 누구였어? 송민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죠? 맞습니까? 안보실장은 누구였어요? 안보실장이 누구야? 여기서 안보실장이 문재인이에요? 일단 확인해 봅시다. 지금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 논의가 있었던 날 참여했던 사람이 안보실장 김만복, 예, 국정원장 김만복,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재정, 그리고 외교부 장관 송민순, 그리고 안보실장인데 그 안보실장은 연락이 안 된대. 김장수 아니에요. 그 당시 이게 2002년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2002년인가 그때야. 아니야, 2000 몇 년? 2005년?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얘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김만복하고 이재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일단 지금 송민순이 들었다는 문재인이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그 회의가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07년이구나. UN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하기에 앞서 자신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제안하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의 그 주장을 그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극구 부인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 14일 MBN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거나 불참하라고 부탁을 하지. 자기가 책임 장관이었잖아요. 기권한 데 대해서 면탈하려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라고 송 전 장관을 비난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외교안보 조정회의에 처음 안건이 올라왔을 때 김만복 국정원장과 내가 투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냈다. 회의에서 기권이 다수 의견, 송 장관의 투표 찬성이 소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서 송 장관도 와 있었다. 나와 송 장관이 정상회담하고 와서 이러면 배신이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며 격론을 벌였고 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 손을 들어줬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북한이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며 거듭 회고록 내용을 일축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뉴스가 있어요. 다른 뉴스가 있는데 뭐였냐면 이재정의 다른 인터뷰야. 이재정 장관이 자기는 반대를 얘기해. 자, 이게 일단 여기서 논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일단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재인이 그 북한에다가 물어보라고 했다는,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물어보라고 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세요. 지금 문재인이 북한에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증거. 그걸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당시의 상황을 봐야 돼.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그, 육자회담을 하고 있었어. 육자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해갖고, 저기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끌어들이고, 남과 북이 만나갖고 육자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부시가 왕따였어요. 부시가 왕따였는데, 이 부시가 맨 처음부터 얘는 그 이라크 전쟁을 그 2000년인가에 그 9.11 사태를 일으키고 이라크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부시 정부의 정책이 뭐였냐면 투트랙 전략이라 해서 동시에 한반도하고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그만큼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부시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야만 그래야 국방비를 더 추가시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부시가 노무현한테 그 작게 5029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갖고 온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그 유고 상황이 오면 북한의 유사시 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점령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한 훈련을 하자라고 부시가 갖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깐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자폭 테러 하겠다는 김정일이가 그걸 협조를 하겠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깠던 거야. 그게 작게 5029 사건이야.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시가 유엔을 동원해갖고 뭘 한 거냐 하면 북한 인권법이라는 거,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국민들에 대한 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그래서 유엔이 제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야. 맞죠?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시가 북한을 어떻게든지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고 이거를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통일부 장관은 반대. 북한 인권법에 반대. 그리고 그 김만복은 중간. 그 다음에 송민수는 찬성. 송민수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인데 북한 인권법에 찬성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의 그 메모에 나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멘트에 뭐라고 나왔어? 그냥 반대를 하고 송민순을 자를 걸 그랬다. 예. 자, 이재정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나도 메모 있어. 언제 2016년 기사예요. 북한 의견 듣자는 말 없었다. 문재인 실장은 찬성 의견을 냈다가 기권이 대세가 되자 받아들여서 상황 관리 차원에서 북의 통지는 가능했을 것. 회고록 믿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교육감이 2007년 대북 인권 결의안 관련한 세 차례 회의에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2007년 11월 15일 외교안보 조정회의,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회의,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 세 차례 회의 상황을 날짜별로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일 안보조정회의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날 이미 기권이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 전 장관 혼자 찬성 의견을 냈고 저는 정상회담도 하고 나서 대북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말이 안 된다. 반대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했다. 당시 국정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발언했고 결국 저도 기권을 수용했다라고 떠올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문 실장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고정 멤버가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가끔 참석했다며 회의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중해야 하고 북한이 예외일 수 없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가 기권이 대세가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자, 지금 지금 그 이재정 장관이 이 북한의 입장문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송민순 장관은 북한의 그 받은 입장을 보고 그 전에 문재인이 그 북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정이 그 당시 회의에 세 차례 통과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문재인은 북한에게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인권은 어느 나라나 이게 무슨 얘기냐. 도리어 문재인은 북한 인권법에 찬성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문재인은 북한의 인권법에 찬성해야 된다. 유엔 결의안 할 때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인권은 중요하다. 남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 모든 인권이 중요한데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니까 이건 찬성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냈다가 김만복하고 이재정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기권으로 입장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송민순하고 입장이 같았다가 이 이재정하고 누구니? 김만복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입장을 변했단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날 회의 결과는 대통령께 보고가 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라며 결론을 펼쳤기 때문에 결론이 뒤바뀔까봐 불안해서 16일 대통령 독대 신청을 하고 관저에 갔더니 송 전 장관도 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송 전 장관과 논쟁을 했고 대통령이 이번 일은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결론 냅시다.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 대북인권 결의안 관련 마지막 회의였던 18일에 대해서는 에이펙 참석 출발 전날 18일 일요일 에이펙 준비를 위한 자리였고 국정원장이 참석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권하는 상황을 미리 통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남북 상황관리 차원에서 우리 결정을 사전에 북에 통지하는 건 가능했을 것이다. 아마 사전 통지를 했다면 국정원에서 했을 것이라며 18일 회의에서 찬반 논의를 한 게 아니다. 이 내려진 대통령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 차례 회의에서 북한의 의견을 미리 들어볼 필요는 전혀 없었다. 여당이 제기하는 내통 의혹을 일축했다. 이 논란을 불러온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며 회고록의 첫날 회의가 파행됐다고 하는데 파행이 아니다. 찬반 의견을 논의한 것이 왜 파행이냐. 송 전 장관이 대통령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송 전 장관이 대북 결의안 찬성에 집착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했음에도 찬성을 고집한 이유는 본인이 일본 등을 만나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왔는데 뒤집기가 뭐해서 그런 것 같다. 당시 송 장관에게 남북관계 중대사안을 마음대로 찬성해서 되느냐? 찬성 여부를 우리 외교안보 조정회의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크게 따졌다. 그러니까 이때 이 송 전 장관이 그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거네. 얘가 일본을 만나서 일본하고 이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서 찬성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지금 노무현 정권 때 까인 거야. 네 마음대로 이걸 결정하면 어떡하느냐. 그는 또 회고록이란 한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쓴 것이다. 전두환 회고록 봐봐. 무엇보다 외교안보 조정회의는 대외비인데 이걸 밝히는 것은 앞으로 대북관계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도 당시 적어놓은 메모가 있지만 이걸 공개할 생각은 없고 회고록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회고록만 갖고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야단법석 떠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16년 작년 10월 기사예요. 작년 10월에 이미 이재정이 이런 입장을 낸 거야. 그 다음에 그렇다라면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입장이 나왔어. 북한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북한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자기네들한테 의견 물어본 적 없다. 송민석 회고록 논란에 남측이 의견 문의한 적 없다. 북한은 24일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이것도 언제 기사냐 하면 2016년 기사예요. 2016년 송민순 그 회고록 논란 당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전에 북한에 물어보았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문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평통응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명백히 말하건대 당시 남측은 우리 측에 무슨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송민수 회고록을 두고 새누리당이 공세를 펼친 데 대해 괴뢰 보수패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서 종북 세력으로 몰아대는 비열한 정치 테러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스스로 진운을 찌르는 자멸행위.
이 얘기는 뭐 볼 거 없고. 예. 자, 좌우지간 북한도 지금 남측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증거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증거로 가보면 지금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김만복, 이재정, 이 사람들은 그 이미 자기네들이 들어간 3번의 회의를 통해서 기권으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송민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장소가 싱가포르였다.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있었다. 북한에서 입장문을 받아보고 둘이 얘기한 내용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송민순의 주장은요. 이 김만복과 이재정과 함께 결정했던 공식 회의가 아니라는 거야. 싱가포르에서 노무현하고 자기가 둘이서만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기만의 주장인 거야. 그러면 이 증거라는 걸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증거가 뭐냐 하면 노무현이 북한에서 받은 쪽지라고 이걸 김만복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쪽지를 자기가 메모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이게 가능하냐. 북한에서 자기 말대로 이게 북한에서 받은 쪽지라면 이거는 국정운영 자료야. 한마디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이 돼. 그렇잖아. 남북 정상 간에 주고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 기밀 문서를 과연 송민수한테 주고 메모해서 가지고 있게 했을까요? 이 쪽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지금 북한에서 온 전통문이잖아.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 기록물이야. 대통령 기록물이야. 이걸 송민순이가 자기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줬다. 이거를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데 대북관계 기록물을 그렇게 얘한테 주고 그 쪽지를 주고 들고 다니게 할 사람이냐고. 이게 지금 NLL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야. NLL 논란하고. 예. 자, 그러면 우리 NLL 논란으로 한번 가봅시다. NLL 논란. 네. 자, 문제는 뭐냐. NLL 논란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엊그저께 역사를 설명했잖아. 과정과 역사를 쭉 설명했어. 그래서 노무현이 2007년 10월 4일에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해.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 뭘 가져오냐면 NLL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NLL을 없애란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재논의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라. 대신 해주 앞바다 여기를 공동 수역으로 하자. 남한도 해주 앞바다까지 와서 꽃게 잡고 북한도 마음대로 여기서 꽃게를 잡는 평화의 바다를 만들자. 그래서 그 NLL 논란을 더 이상 꺼내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약속해준 김영삼 때까지 약속한 NLL을 재논의하겠다는 논란을 후퇴시켰어. 무슨 얘기냐요? 박정희 때 논란이 돼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약속해준 NLL을 재논의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노무현이 없애버렸다니까? 더 이상 북한더러 그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NLL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대신 우리가 이 해주 앞바다 여기를 평화의 바다로 공동수역으로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주에 있는 군부대를 북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해주에다가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개성공단이 2개나 생기고 금강산 관광이 이게 바로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망이 될 거다.
그러면 남한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원이 늘어날 거다. 대신 너희들은 그 2008년 8월까지 모든 핵시설을 폐기해라. 그게 14선언의 내용이야. 합의된 내용. 예. 그게 이제 합의된 내용이야. 그런데 잘 들어.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원래 녹음도 안 하기로 했고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노무현의 비서가 옷 속에 보이스팬이라는 녹음 장치를 들고 들어가서 과정을 녹음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옷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옷에 쓸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소리가 안 들린 거야. 그러면 요 중간중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정밀 분석기가 필요했고 그 정밀 분석기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으니 국정원한테 그 녹음 파일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안 들리는 부분을 해독해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폐기하라고 시켰는데 이 국정원이 한부를 복사했던 거야. 그 녹음 내용을 한부를 복사해 놓고 그리고 원본을 준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NLL 대화록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사본을 터트린 거야. 2012년에. 2012년에 박근혜 선거 때 그 내용을 터트렸는데 어떻게 터트렸냐? 전문을 그대로 터트린 게 아니라 중간중간을 빼먹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막 항의하고 비판하고 설득하고 그 NLL을 건드리지 말라고. NLL을 폐기할 수 없다. 재논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한 부분을 싹 빼고 앞뒤를 붙여가지고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저자세를 보였다. 국어를 했다. 그렇게 2012년 대선 때 NLL 대화록을 김무성이 줄줄 읽었어. 편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NLL을 노무현이 팔았다라고 그 2012년 대선 때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는데 13년 10월 달인가 그때 국정원장이 아니야 그 국방부 장관이 김장수였어.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노무현이 자기랑 입장이 다르지 않아서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 뉴스 갖고 오세요. 예, 김장수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하고 입장이 같아서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한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예. 김장수가 얘기한 건 결국 NLL을 노무현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노무현 덕분에 지켰다는 얘기야. 김장수, 노가 소신껏 하라고 해서 NLL을 지킬 수 있었다. 오래된 침묵을 깨고 증언. 이게 13년 10월이야. 씨발 대선 끝난 다음에 10달이 지난 다음에 이걸 인정을 한 거야. 망치 부인의 주적은 누구냐 하면 가짜 언론을 퍼뜨리는 놈들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속 국방장관 회담 때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결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국방장관 자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남북 정상회담 6주년인 4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소관 회계연도 결산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또 정상회담 이전에도 노 전 대통령을 만나 NLL 관련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NLL 문제를 놓고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인 셈. 그는 단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와 NLL과 관련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당시 통일부를 중심으로 의견 차이가 많았다. 당시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NLL 포기 같은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기억도 있다며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갈등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장관과의 갈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권 안보 책임자인 김 실장의 이 같은 증언은 참여정부 때 NLL 문제를 놓고 이재정 장관 등 일부와 이견이 있긴 했으나
노 전 대통령과는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여서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해온 정부 여당의 주장이 급속히 힘을 잃는 파장을 예고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김 실장에게 양식적인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김 실장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니까 NLL 대화록에 대해서도 2012년 대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야. 누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김무성이랑 권영세랑, 그죠? 김무성, 권영세, 또 하나 있어, 정문원. 요 셋이서 NLL 대화록에 대해서 편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던 거야. 그러면요, 이거는 김무성, 권영세, 누구니? 그런 애들은 10년 동안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징역 살아야 되고, 선거권도 박탈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송민순의 주장은 현재 지금 이 사람이 그 북한으로부터 대통령이 받은 쪽지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이거는 국가기록물법 위반이야. 그죠? 그걸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엇보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냐? 지금 북한의 입장을 받았다는 거야. 입장을 받아서 기권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기권을 했다. 아니, 이미 기권으로 입장을 정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입장을 들은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송민순이 주장한 내용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걸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개인하고 했겠냐고. 회의 결과 다수결로 기권이 된 거야. 자기는 찬성. 근데 이재정은 반대. 그리고 김만복은 기권.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이재정이 기권으로 표를 주는 바람에 기권으로 회의가 끝났다는 거야. 그런데 북한의 전통문을 받아서 기권을 했다는 송민순의 주장은, 당시에 그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송민순이 내민 그 자료가 청와대 자료다? 그러면 그 청와대 자료를 개인적으로 국가기록물, 그것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통문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금 들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이 송민순에 대해서는요, 이 송민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 선거법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봐. 지금 문재인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얘기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송민순이 풀려나겠죠. 그러나 그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요거는 선관위 고발사항이라고 봐. 이거는 선관위에 고발돼야 돼. 그래서 진위 여부를 따져야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문재인은 거짓말한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빨리 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예. 송민순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건 뭐 특정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특정 후보의 입장을 들을 수 없어요. 자, 이거는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법적으로 따져서 정말로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사건이야. 그지? 그리고 송민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가 정말로 그 당시 청와대 자료라면 이거는 국가기록물법 위반으로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다. 그죠?
지금 송민수는 일단 선거법상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를 하게끔 선관위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돼.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근데 지금 그 회의에 참석한 다른 증인들이 문재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재인의 입장이. 그거를 밝혀야 되겠죠. 만약에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문재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 또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돼. 대통령이 돼서도 이거는 잘릴 문제야. 나는 이거 그 송민순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그 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분명히 북한에다가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못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야. 자, 증거를 확인합시다. 증거를.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증거가 없다면 이거 송민수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증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돼. 그러면 왜 이 송민순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송민순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외교가 목적이 아니었어.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야. 김대중 노무현 때도 우리나라 외교부가 완전히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 결정적인 예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독도 주변의 공동경제구역,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할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은 절대 그거 합의해주지 마라. 일본하고 공동수역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권영세가 가서 도장 찍고 온 거야. 일본에 합의해주고 왔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정말 국익을 대변하는 협상을 하라고 보냈어. 그런데 갖고 온 한미 FTA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끄러워갖고 공개를 못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사인 안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긴 거야. 윤병세, 권영세가 아니라 윤병세. 예. 윤병세. 이름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 세자 때문에 헷갈려서. 윤병세.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거 반기문 알죠? 반기문이 그 외교부 직원을 하다가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갔어.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임을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인가에서 이 해외에 망명해 있던 인사가 공항으로 입국할 때 그 아키노가 총으로 쏴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가지고 김대중이 들어갈 때 박정희가 총을 쏠 수 있다. 전두환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김대중이 입국할 때 인간 방패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 방패가 되겠다라는 여러 교수와 유명 인사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해서 그들이 같이 들어갈 거다. 요 첩보를 반기문이 그거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전두환한테 보내준 거 아니야. 김대중을 관찰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외교부 직원이었으면 동향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때 휴직하고 유학 중이었어. 그런데 그 내용을 빼돌려가지고 전두환한테 밀고 한 거야. 그게 반기문이야.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외교부가요. 옛날에 그 이승만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그러면 48년부터 87년까지 39년 동안 오로지 누구에게만 의존했냐? 미국을 통해서 외교를 했어. 우리나라가 독자 외교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1905년에 외교권을 뺏긴 다음에 우리 지금의 이제 한마디로 친일파 애들은 외교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 모든 걸 미국에 맡겼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대부분이 미국에다가 선을 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외교부의 52%가 대미 외교 라인이야. 대미 외교부서. 왜냐면 미국을 통해서 외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서가 그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외교부가 확산이 돼서 다른 부분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교부의 핵심은 대미사업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교부 이 대미사업부는 미국에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미국에 잘 보이고 일본에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다가 줄을 선 애들이 지금 이 외교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일본에다가 독도 팔아먹고 한미 FTA 미국에다 팔아먹고 그랬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이 3가지를 한나라당에다 줬는데 그 3가지를 찾아와야 된다고 내가 길길이 날뛰었던 거야. 노무현 정부가 그 어줍지 않은 통합을 한다고 국방, 외교, 그리고 재정을 새누리당 쪽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에다 준 거야. 걔네들이 동의할 만한 애한테 준 거야.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김장수가 된 거고, 외교부가 반기문, 송민순 이런 애가 된 거야. 그리고 누구지? 이머식이 있는데, 그 재정을 맡았던 애, 이현재? 얘도 한나라당이 동의해갖고 재정을 맡았던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 그 다음에 통일부, 환경부, 여성부, 이거를 이제 민주세력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연정을 하고자 했던 거야. 그게 노무현식 정치였던 거고, 그때 그 외교부가,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을 따라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을 자극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사고를 치고 그 핑계로 일본이 북한을 점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송민순이 그런 뜻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뜻이야, 그게.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북한이 사고치게 하고 그걸 빌미로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한다. 그게 일본의 오랜 요구라니까. 이 할마치는 이런 거 어디서 다 알아? 이게 다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송민순이 그 당시에 북한 인권법을 찬성했던 거고, 이재정이는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김만복이가 기권하자고 설득을 한 거고, 그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으로 그 당시에 입장이 정해졌던 거다. 이 사람 정체가 뭐요? 나? 불량주부. 자칭 불량주부.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국세청 지정 방송인, 부업 배우.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검색어 2번째 거였죠. 돼지발정제가 첫 번째였고, 2번째 검색어가 송민순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냐? 샹제리제 거리의 테러 사건. 예. 샹제리제 거리의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예. 자, 제가 샹제리제 거리를 가봤어요. 굉장히 넓은 거리예요. 그 개선문이 있고요. 개선문을 놓고 개선문에서부터 굉장히 넓은 우리 광화문 대로 같아. 광화문 대로만한 그 길이 쫙 광화문보다 조금 좁을까? 아니 광화문만 해. 광화문 대로만한 길이 쫙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양쪽에 카페들이 다 있는 데야. 그게 샹제리제 거리예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그 샹제리제 거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 어떤 테러 사건이냐 하면 어떤 놈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순찰차에다가 기관총을 날려. 그래서 경찰을 1명 죽이고 2명을 부상을 입혀. 그리고 도주를 하다가 다른 경찰한테 총을 맞아 죽어요. 네. 그리고 IS가 우리가 그랬다라고 손을 들었어.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내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건이야. 왜 이상한 사건이냐 하면 샹제리제 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리예요. 항상 하루 종일. 그런데 이 IS 테러범이 실제로 기관총을 들고 왔어. 그리고 정말로 테러를 할 거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민들을 향해서 갈겼겠지. 테러의 기본은 그거 아니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그런데 이상하게 이놈은 와갖고 순찰차만 갈겼어. 그리고 도망가다가 프랑스 경찰에게 총 맞아 죽었다는 거야. 매우 이상한 사건이야, 이거. 그죠?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야. 왜? 프랑스가 내일이 대선이야. 프랑스에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1, 2위가 1등은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는 애, 2등이 테러 방지법에 찬성하는 애. 딱 감이 오지? 지금 프랑스의 대선에서 지금 여론조사 1등이 테러 방지법 반대하는 애, 2등이 테러 방지법 찬성하는 애. 딱 감이 오잖아, 감이? 프랑스 대선을 불과 결국 테러 방지법에 찬성하는 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라는 소설이지. 소설, 픽션. 예. 이 팩트와 이 픽션이 섞인 팩션이죠, 팩션. 예. 팩트와 이 픽션이 섞인 팩션. 예. 픽션이라는 게 이제 그 소설이란 얘기고 논픽션이 현실이란 얘기잖아. 이 팩션은 뭐냐면 팩트와 그 다음에 픽션이 합쳐서 팩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넷 일일 소설. 프랑스 대선에서 그 극우파, 테러 방지법에 찬성하는 극우파를 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샹젤리제가 테러를 한 거 아닐까 라는 소설이야. 예. 제가 요즘에 소설 발표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석희 오빠네 이 석희 오빠네 뉴스에서 소설 얘기가 나오더라고. 댓글 부대라는 소설.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오늘 6시 30분이 왜요? 6시 30분에 무슨 일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프랑스 우파가 지금 막 그 당선 가능하다는 거야. 예. 권영철 기자가 안 지나서나? 그게 무슨 얘기지? 예. 권영철 기자가 망치 부인 알아요. 권영철 기자랑 그 저기 누구지? 대기자 있는데 그 왜 사이판 변상욱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도 예 망치 부인을 알긴 알아요. 예 변상욱 대기자하고 이 권영철 기자하고는 망치 부인을 알고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뭐지? 인천 상륙작전이 뭐예요? 6시 30분 인천 상륙작전이 뭐야? 국민의당 호남의 안철수는 이명박 유언비어 살포 고발 조치. 호남에서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살포할 역량 있는 조직은 뻔해. 누굴까요? 예, 그리고 누가 안철수를 이명박이라고 그랬어? 안철수하고 이명박은 명백히 다르지. 누구니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네. 네. 앉으나 서나라고 했던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권영철 기자도 똑같이 말했다고? 예. 자,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명바타가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를 뿐이야, 우리는. 예. 이 명바타를 만들고 그 명바타를 근거로 해서 3당 합당 내지는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명바타가 누군지는 몰라. 예. 자, 그 다음에 뭐 광주에서 무슨 조직이 기자회견 했던데 그 조직인가? 광주에서 어떤 조직이 뭐 선언을 했던데 그 조직이 혹시 조직적으로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나?
무슨 산악회. 광주에서 무슨 산악회가 뭐 선언한 게 있던데. 자, 근데 그 선언 진짜 확실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예. 안철수 측, 나 이제 방송 끝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래. 내가 좀 피곤해.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이게 누군데? 전 새누리당 인사들 중에 과거 성접대와 세금 체납, 5.16 쿠데타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정인봉 전 의원이 어, 2000년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하면서 카메라 기자 4명에게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었던 5월 16일 우리들의 어렸을 적에 4.19는 의거였고 5.16은 혁명이었는데 이제 4.19는 혁명으로 자리 잡았으나 5.16은 쿠데타로 불려야만 한다. 불려야만 지성인의 호칭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말았다며 과연 4.19와 5.16은 따로따로 노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5.16에 대해 군사독재의 시작으로 몰아붙이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 달리 4.19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세력이 군부의 등장을 기다렸다고 바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대두되고 있다. 결국 4.19의 개혁 의지와 5.16의 혁명 동기가 일치한다는 견해. 야! 4억 원을 체납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소개. 이게 후보는 아니잖아. 후보는 아닌데 문병호 최고위원이 정 전 의원과 원래부터 잘 알고 우리 당에 입당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위원장을 모아오라고 한 것이라며 지지선언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당신 하자 했으니까 빠지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아니라 후보 옆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뭐 다른 후보들 옆에는 좋은 사람만 있나? 이상한 사람 있잖아 다. 다들 뭐 성접대도 하고 5.16을 미화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이 사람만 한 건가? 여유를 갖자고. 하하. 예. 여러분,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자꾸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송민순 2위 됐어. 내가 지금 송민순 가지고 방송 더 할까 그랬더니 지금 2위 됐어. 예. 송민순이 계속 1등을 내가 한 12시간 하면 내가 이걸로만 쭉 갈 텐데. 자, 공약. 송민순이 내일까지 계속 검색어 1위 하면 내일 특별 생방송. 뭐 이 송민순 얘기가 좀 뭐 모자랐다. 그래서 이게 송민순이 그 검색어로 또 올라온다. 그러면 내일 특별 생방송. 자,
일단 이번 주말에 예상되는 우리 그 알파팀의 키워드는 전쟁 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대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한미군이 있잖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했다. 자, 이거 논증이야? 누가 전쟁 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 그러면, 자, 이제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했지. 주한미군 철수 안 했지. 고로 전쟁은 나지 않아. 3단 논법. 질문이 전쟁 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 첫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했다. 둘째,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았다. 셋째, 고로 전쟁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전쟁 나나요? 얘네들은 조용해질 거예요. 두 번째, 어저께 뭐지? 주적 얘기 나오면, 이 국방부의 발표,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다. 라는 거, 예, 그거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적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특정 후보를 공격하면 그거 모두 캡처 떠갖고 여러분이 선관위에 고발하시면 된다는 거,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진핑 얘기가 나온다라면,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원본 갖고 와라. 시진핑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했다라고 누가 떠들고 나오면, 시진핑이 그렇게 말한 부분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는 거짓말한 기록, 트럼프의 거짓말한 기록들을 쫙 나열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칼빈 스노가 동해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던 거짓말. 예. 뭐 백악관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고 뻥까고 있지만 너네 분명히 그때 4월 15일을 기해서 김정은이가 사고 칠 걸 대비해서 한반도로 보낸다라고 분명히 공식 발표했어. 이제 와서 딴소리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송민순 얘기하면 이재정의 인터뷰, 그 다음에 김만복의 인터뷰, 예, 요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된다. 자, 또 어떤 게, 오늘 밤에 또 뭐가 있을까? 검색어 또 다른 거 있나? 예. 돼지 발정제는 내가 볼 때, 예, 이 돼지 발정제는, 이거 내가 볼 때, 저기에요. 어떤 후보가, 언론이 존나 밀어갖고, 밀고 있는 후보인데,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참 이상해. 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홍준표에게, 이 언론이 철퇴를 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 돼지 발정제 얘기는, 여러분 낚일 필요 없어요. 예. 낚일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자백한 내용인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국정원 손민순 쪽지 밝힐 수 없다면 문 닫을 각오해야. 이게 지금 이 자료가 국정원에서 나갔나? 잠깐만. 그 송민순이 들이민 쪽지가 국정원에서 나온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 쪽지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국정원이 송민순 쪽지에 개입돼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송민순 쪽지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면 문 닫을 각오해라. 왜? 자기가 다 안다. 이게 국정원 출신이잖아. 국정원 출신이라서 지금 송민순이 국정원과 짜고 허위사실 유포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미리 한 방 매긴 거네. 선빵을 날린 거네요. 예. 지금 이제 쪽지 파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 고발. 예. 난 해야 된다고 봐요. 난 분명 해야 된다고 봐. 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너네 그거 알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 법정 구속형이야.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한 말을 듣고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나 감옥 간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얘기했잖아? 책임을 져야지. 증거를 대든가. 그죠? 아유, 옛날에 나를 감옥에 보낼 때 얘네들이 이것까지 생각했을까 몰라. 나는 그날부터 오늘을 기다려왔어. 그날부터 오늘을 기다려왔어. 자,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고 감옥에 넣은 선관위와 검찰, 이번 문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어제 그 주정 문제도 그래.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나를 잡아넣었던 선관위와 검찰, 지금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두고 보겠어. 자, 노래를 또 듣기는 좀 그렇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아까 5,000명 넘게 보던데 추천은 4,082? 1,000명이 그냥 튄 거야? 너네들 오늘 밤 각오해? 예,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고요. 자발적으로 업을해주신 모든 분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양현리님, 베티고양이님, 안경유이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감사드리고 풍행국님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는 고소 대상입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 길고 지루한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예. 그 다음 근데 망치님 불안해요. 불안합니까? 지금 이번 대선 때문에 많이 불안해요? 망치 부인이 뭐라고 명쾌한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불안 초조하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잘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기서 물론 잘 되는 게 뭔지 몰라.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내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 사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요. 자, 사드 이야기는 혹시 내일 생방송하게 되면 사드 이야기 아니면 다음 주? 예, 근데 이미 사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사드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골프장 밑에서 계속 지금 공사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내가 뉴스로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지켜봅시다. 예, 사드는 찬성. 예, 우리 방은 반대야. 자, 그래서 블랙이야. 예, 자, 사드를 찬성한 사람들. 자, 이 사드는요, 고고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라 그랬죠?
예, 남한과 북한은 대륙이 다르지 않아? 예,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강퇴 블랙. 자, 다음 방송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검색어 1위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요일 저녁 8시에 돌아올게요. 예.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오늘 밤, 내일 밤 헛소리 하면, 내일도 생방송 한다. 너네 녹취록 만드느라고 힘들지, 요즘에? 요즘 방송이 길어. 너네 쓸데없는 작전하면, 내일 또 생방송 한다? 자,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히 계시고요. 자, 지금 비상시기예요. 언제 생방송 할지 몰라. 늘 대기하세요. 혹시 방송이 딱 알림이가 오면 들어와봐 일단. 혹시 생방송인가? 예.